우리 피부색, 이게 그냥 겉모습이 아니거든요. 여기에는요, 수만 년에 걸친 우리 인류의 생존 전략, 그 놀라운 진화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엄청난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왜 인간은 이렇게 피부색이 다를까? 이 질문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근데 이 답이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펼쳐온 아주 치열하고 정교한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에 너무 해로운 자외선, 이걸 막아야만 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에 꼭 필요한 자외선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이 딜레마, 이 양날의 검이 바로 우리 피부색의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요. 인류의 고향인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과연 인류 최초의 피부색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탁 트인 사바나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열을 식혀야 했겠죠. 그래서 땀을 흘리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털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털이라는 보호막이 딱 사라지니까 피부가 아프리카의 그 강렬한 태양빛에 그대로 노출되는 정말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이 강렬한 자외선이 주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부암, 이게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 몸속의 엽산을 파괴한다는 거였습니다. 엽산, 이게 뭐냐면 DNA를 만들고 특히 태아의 뇌와 척수가 제대로 발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거든요. 그러니까 엽산이 파괴된다. 이건 곧 성공적인 번식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인류는 아주 똑똑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바로 유멜라닌이라는 검은색 소를 피부에 늘리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적도의 그 뜨거운 태양 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생존과 번성을 보장해준 인류 최초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였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나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훌륭했던 해결책이 이제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로 돌변하게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북쪽으로 갈수록 햇빛은 당연히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엽산을 지켜주던 그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 즉 어두운 피부가 얼마 있지도 않은 햇빛마저 다 막아버리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바로 그 균형추의 반대편에 있던 존재, 비타민 D가 이야기의 중심으로 딱 떠오릅니다. 비타민 D는 되게 특별한 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외선을 받아야만 우리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필수적인 영양소거든요. 아니,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요?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구루병,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사냥이나 채집 같은 생존 활동 자체가 힘들어졌고요. 특히 여성의 경우 골반뼈가 변형되면서 출산할 때 산모랑 아기 모두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서 그 집단의 명맥을 끊을 수도 있는 정말 강력한 진화적 압박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위도가 높으면 피부가 밝다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지금부터 이 규칙을 깨는 아주 흥미로운 예외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외가 바로 북극입니다. 아니, 햇빛이 가장 약한 곳 중 하나인데 여기에 사는 이누이트족의 피부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밝지가 않은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비밀은 바로 이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80% 이상. 이게 뭐냐면요. 눈과 얼음이 자외선을 무려 80% 넘게 반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늘에서도 쬐고 땅에서도 반사되고 양쪽에서 자외선 공격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누이트족은 이 역설적인 상황을 정말 놀라운 방법 두 가지로 해결했어요. 첫째,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한 생선이나 해양 포유류를 주식으로 삼아서 음식으로 그걸 채운 거예요. 그리고 둘째, 눈에 반사되는 이 이중 자외선 공격으로부터 엽산을 보호해야 하니까 피부를 밝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적당히 어두운 피부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또 다른 예외는 바로 고산지대입니다. 티베트나 안데스 같은 곳들이요. 여긴 위도랑 상관없이 고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자외선을 걸러주는 대기층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만드는 것보다 그 강렬한 자외선으로부터 엽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이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피부를 갖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피부 진화의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온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농업혁명, 그리고 그로 인한 식단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농업으로의 전환이 인류 역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게 아주 빠르고 극적인 피부색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수렵 채집을 할 때는 고기랑 생선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주식이 뭘로 바뀌었죠? 네, 비타민 D가 거의 없는 곡물로 대체된 겁니다. 그러자 인류는 아주 심각한 비타민 D 결핍 위기에 딱 부딪히게 된 거죠.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얻을 수가 없게 되니까 생존을 위한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피부에 멜라닌이라는 그 방패를 걷어내서라도 얼마 없는 햇빛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비타민 D를 직접 만들어내는 거였죠. 이게 바로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피부가 급격하게 밝아진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현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의 지금 이 생활 방식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도전 과제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시죠. 현대사회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외선 가뭄의 시대입니다.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우리 현대인들은요, 조상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양의 햇빛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수천 년이 걸리는 그런 느린 생물학적 진화를 기다리지 않아요. 대신에 뭐 하죠? 비타민 D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이렇게 기술과 의학의 힘을 빌려서 태양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있죠. 말하자면 문화적인 방식으로 진화의 과정을 단축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피부색이라는 건요, 우리를 나누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아니라 지구 곳곳의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위대한 생존의 역사 그 자체인 겁니다. 우리의 진화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의 몸은 다음에 또 어떻게 적응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